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비시즌 아스날 스토리 두 번째 주인공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양발의 마술사 산티 카솔라입니다. 카솔라가 아스날에 온 12-13 시즌은 군어들로서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반 페르시가 떠난 해입니다. 벵거 감독님은 한 명의 네덜란드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 3명의 공격수를 영입했는데요. 프랑스의 올리비에 지루, 독일의 루카스 포돌스키, 스페인의 산티 카솔라였습니다. 새로운 삼각편대는 공격 포인트를 20개씩 찍어주며 기대를 충족시켰죠. 비아레알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카솔라는 말라가에서 재능을 꽃피웠는데 말라가 재정이 나빠져서 손쉽게 영입됐습니다. 불사조 램지는 스페인 리그를 잘 몰라서 카솔라가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독일 국대의 아이돌 스타 같던 포돌스키, 리그왕 득점왕 출신 지루에 비해 존재감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올해의 선수로 뽑힌 건 결국 카솔라였습니다. 카솔라는 오른발, 왼발을 자유자재로 다뤘고 심지어 프리킥도 양발로 찼습니다. 2선 전구역에서 뛸 수 있었고 패스, 슛, 돌파 모든 걸 잘했죠. 유일한 단점은 피지컬이었는데 상대의 압박은 엄청난 드리블 실력으로 벗겨냈습니다. 탈압박을 이렇게 쉽게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플레이메이킹까지 되는 측면의 마술사, 아스날 팬이라면 누구나 이 선수가 생각나죠. 사실 벵감님은 카솔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도박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피레스가 비아레알에서 함께 뛰어본 카솔라를 적극 추천했기 때문에 배팅을 해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벵감님은 아마도 나스리를 제2의 피레스로 만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거부하는 바람에 피레스의 후계자 자리는 카솔라가 차지했습니다. 다만 카솔라는 스페인 국대에서는 별 활약이 없었는데요. 스페인 국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이니에스타와 자주 비교가 됐죠. 하지만 아스날에서만큼은 카솔라가 숨겨진 에이스였습니다. 카솔라가 활약한 시기 다른 건 몰라도 아스날이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3선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죠. 발은 느려져도 판단력은 높아진다던 맨유의 라이언 긱스가 생각나는 포지션 변신이었습니다. 카솔라와 코클랭 조합은 세스크와 플라미니 조합 이후로 아스날이 3선 걱정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였죠. 무관의 역사를 끄는 FA컵 결승전, 2골을 먼저 내주고 무너지던 아스날을 구해낸 것도 카솔라의 프리킥 한 방이었습니다. 그랬던 카솔라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게 2015년 노리치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카솔라는 게리 오닐과 아프게 부딪혔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90분을 소화해냈고 이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건 산체스였기 때문에 모두의 신경이 거기 쏠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가 끝난 뒤 수술대에 오른 건 카솔라였죠. 자그마치 4개월짜리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후반기가 거의 통으로 날아간 셈이죠. 문제는 이 15-16 시즌이 아스날이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을 펼쳐 무려 2위로 마무리한 바로 그 시즌이었다는 점입니다. 카솔라가 부상을 자주 겪은 선수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 한 시즌 40경기씩을 소화해내던 철강왕이었습니다. 철강왕 카솔라가 풀시즌을 소화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마술처럼 우승을 차지한 레스터를 바라보며 아스날 팬들은 우리들의 마술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자가 열리면 짠 하고 나타나서 다시 마술 같은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카솔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들의 마술사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카솔라를 무너뜨린 건 챔스에서 입은 아킬레스건 부상이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자꾸 썩어 들어가서 몇 번이나 재수술을 했지만 박테리아가 아킬레스건을 8cm나 먹어치우면서 발을 잘라내야 하는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결국 카솔라는 2년 가까운 시간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그동안 스승 벵거 감독님은 팀을 떠났고 아스날과의 계약도 종료됐죠. 축구를 다시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의사는 아들과 정원에서 산책만 할 수 있어도 만족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카솔라는 마지막 마술쇼를 시작합니다. 그 마술의 이름은 미소였습니다. 카솔라는 웃었습니다. 또다시 수술대에 오를 때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활을 할 때도, 딸 인디아의 이름이 새겨진 팔뚝살을 발목으로 이식한 흔적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들의 마술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술쇼와 함께 축구장에 다시 섰을 때도, 걷지도 못할 거라던 선수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 20개를 찍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고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도, 카타르에서 감독이 된 사비와 재회하고 무적 함대에 다시 승선해 이니에스타가 차던 주장 완장을 어깨에 둘렀을 때도 우리의 카솔라는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아르테타와 선수 시절 함께 축구를 보며 공부했다는 카솔라가 아스날 팬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스날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팬분들에게 물어보셔야겠지만 저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스날은 제가 뛴 최고의 클럽이었고 저는 아스날의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이라도 에미레이츠에서 뛰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카솔라가 은퇴 경기를 에미레이츠에서 치를 수 있을까요? 혹시 언젠가 코치가 돼서 아르테타를 보조하게 될까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겠지만 불사조렘즈는 카솔라가 언제까지나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카솔라가 아스날 팬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마술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마술을 믿으십니까? 저는 산티 카솔라를 믿습니다.